때론 사랑스러운 친구가 되어주고 때론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는 반려견. 엄청 순하고 착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인내심이 많고 똑똑하고요. 그 강아지를 테라피견으로 이제 분양을 하더라고요. 아유, 아 이쁘다.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이 개 한 마리 데리고 있으면 세단 한 대씩 나오는 거죠. 아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그런데 호주차 끌고 다녔어요. 뭔가 끌고 다니는데 다음에는 제 제가 막 끌고 와갖고 개들 집어넣고 무슨 얘기야? 쇠파이프 같은 걸로 때리고 발로 차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강아지 새끼 시체 버리고 한 애견 업체를 둘러싸고 들려오는 수상한 소문. 무슨 일이죠 이게? 한마디로 나쁜 인데 왜 저렇게 잘 나갈 수가 있을까? 그곳엔 특별한 영업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건 한 제보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유기견 센터 알바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드려가지고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유기견 센터인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응? 하나도 관리를 안 해주고 똥도 안 치웠고 애들을 학대하는 것도 많이 봤었고요. 학대요? 무슨 학대? 그냥 뭐 쇠파이프 같은 걸로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런 것도 학대라 생각하고 유기견 센터에서요? 방치는 물론 학대가 있었답니다. 진짜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네요. 아이들 상태도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제 제가 알바했을 때 2마리 정도가 죽어나가고 고무장갑이랑 포대를 주더니 얘들 치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푸들 강아지가 있었는데 좀 하체 부분이 피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뭐예요? 후레쉬를 켜고 애 하체 부분을 보니까 구더기가 파묻고 있는 거예요. 상처 부분에. 아우. 사장에게 항의를 해봤지만 돌아온 건 험한 말뿐이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다쳐가지고 이제 병원을 데려가면 안 되냐 했는데 이제 뭐 빨간약 바르면 낫는 건데 왜 강아지를 병원을 데려가려고 하냐. 결국 아르바이트에 번 돈으로 치료를 해줬는데 그 개를 분양받고 싶다고 말했지만 이상한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교배요 지금? 어미 강아지들을 데려와가지고 새끼 임신을 시키고 새끼들을 낳으면 새끼들을 이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팔고 계속 그런 것을 반복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는 강아지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벽 부분에 살짝 문 없는 방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미견을 새끼 낳겠거든요. 다 가려놓고. 근데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한 마리씩 어디서 계속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끼 나고 나면 이제 또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고 또 새로운 개들이 오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아, 또 도대체 뭐 하는 곳인데요 저기? 직접 해당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엔 유기견 센터 대신 애견 카페가 있었습니다. 어우 냄새나. 그러게요. 냄새가 심하네. 영업을 중단한 듯 개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게 다 뭐예요 지금? 저 뼈예요? 뼈 아니에요? 뼈 같은데요? 먹이로 사용된 족발뼈와 애견용 항생제만 곳곳에서 발견될 뿐입니다. 이야. 주민은 뭔가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말도 못하게 사람만 지나가면 짚고 엄청 많았어요 이게.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없나 본데 그럼 애칭은 또 없네? 얼마 전까지 몇 마리씩 있었다고. 돼지머리 통째로 가서 마당에다가 던져놓고요. 오리가 뚝뚝뚝 떨어진 거 해갖고 막 던지면 다리가 그냥 닝닝하고 개똥 냄새 그냥 아이고. 아이고. 개들이 죽기도 한다는 애견 카페의 정체는 뭘까? 수소문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푸들이랑 골든 리트리버의 믹스견을 골든 푸들이라고 하는데 성격도 너무 좋고 이제 반려하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라고 해서 골든 리트리버와 스탠다드 푸드를 교배시켜 만들어진 견종이 골든 두들입니다. 이 골든 두들을 전문적으로 분양하는 업체라는 겁니다. 일단 그 장소가 너무너무 더럽고 개가 너무 많았어요. 큰 개, 작은 개, 다친 개, 무슨 닭도 있고 너무 이상한
곳이었는데 다친 애들도 있길래 저런 다친 강아지들은 쟤네는 왜 그래요? 물어봤더니 저희가 유기견을 보호하는 일도 하고 있다. 유기견을 보호한다는 얘기에 큰 의심 없이 100만 원을 주고 반려견 허니를 분양받았습니다.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마음으로. 분양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고관절 이형성증이 있고 어깨가 아탈구가 있고 한쪽 앞 발목 빼고는 몸의 모든 관절이 비정상적이라고 했어요. 치료하기 위해 동물병원에 데려갔지만 그 어디에서도 병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6개월을 앓다 죽은 허니.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해당 애견 카페에서 분양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골든두드를 직접 브리딩해서 분양하는 전문 브리더라고 얘기를 듣고 그걸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요. 당시에 썼던 계약서예요? 네, 220만 원. 이 아이 220만 원이요? 네. 아이고 참. 가정 분양을 받았는데 강아지의 몸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뒤끝이나 몸에서 기생하는 옴진드기라는 진드기가 있어요. 그거에 감염되어 있었어요. 옴진드기는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을 때 생기는 겁니다. 업체에 항의했지만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아니 그럼 어디서 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아지가 성견이 되니까 병원에서도 되게 조심스럽게 말티푸라는 소견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골든푸들이 이렇게 작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무르는 3.5kg? 말티푸는 말티즈와 푸드를 교배시켜 만든 견종입니다. 분양받았을 때는 대형견인 골든 두들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은 대형견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하지만 루루는 더 이상 자라지 않았습니다. 작네. 그들만의 영업 비밀이 하나둘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 몇 살이에요? 지금 얘는 이제 1살 조금 넘어. 1살 조금 넘고. 얘는 6개월. 지인의 부탁으로 입양처를 찾았던 조정현 씨. 저한테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네, 골든두들 키우고 싶어가지고 연락했다고. 그 보호자가 예. 한 달 뒤에 꼭 데리러 간다고 연락했거든요. 아, 제 강아지 소리가 들리는데 네. 혹시 그 사업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저 사업 안 했는데요. 정현 씨는 이상함을 느끼고 보내지 않았답니다. 뭐 200만 원, 뭐 300만 원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마리가 새끼를 낳으면 7마리, 8마리까지도 낳거든요. 네네. 말 그대로 1년에 이 개 한 마리 데리고 있으면 그 세단 한 대씩 나오는 거죠. 하하 참. 한 마리에 200만 원. 반려견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 같았답니다. 아, 수혁 씨 또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입양 공고를 올리자마자 누군가가 연락을 해왔답니다. 연락이 와서 견종이라든지 뭐 성별, 그다음에 중성화 여부까지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자아이였고 중성화가 안 된 상태여서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오겠다고 해서 데려가더라고요. 야.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다운을 데려가자마자 십독이랑 그 푸들이랑 교배를 해서 나오는 종이 시파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분양글이 올라왔어요. 예약을 받는다는. 대형견인 잉글리시 쉽독과 푸드를 교배시키면 쉬파두들이라는 견종이 태어납니다. 야 중성화 여부를 물은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양해서 교배시키려고 했던 건가요? 연락은 닿아서 나는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150을 줄 테니까 자기가 돈을 주고 분양받은 걸로 하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안을 거절한 후 돌려받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던 겁니다. 무료 입양을 올린 곳엔 언제나 해당 업체 사장이 등장했습니다. 몇 달 전에도 같은 곳에 찾아와 개를 입양해 갔답니다. 이번 달에 또 오니까 좀 이 주인도 조금 그래서 안 된다라고 돌려보냈대요. 네.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은 분양을 못 받고 가요. 네. 다시. 그러더니 갑자기
바로 뒤에 곧바로 오는 거야 이분들이. 뒤이어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분들은 누구죠? 해당 업체 관계자들입니다. 그들은 혼종견 교배에 꼭 필요한 푸드를 입양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입양 구실로 무료로 개를 구한 후 교배를 시켜 비싼 가격에 팔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그 강아지를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돈 버는 돈이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얼마나 많은 강아지들을 분양해 온 걸까? 애견업체와 접촉을 시도해봤습니다. 예약금이 20만 원이네요, 보니까. 그들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보니 사업장이 아닌 일반 아파트.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해당 업체 사장이었습니다. 개를 입양하러 왔다 실패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애들이 많네요. 이곳엔 열댓 마리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다 골든두들이에요? 네. 얘도 그럼 털 별로 안 나르겠네? 애들 몇 마리나 키우시는 거예요? 한 100마리 정도 돼요. 100마리요? 100마리요? 여기는 새끼들한테랑 갔다 오느라고 막 많을 때는 20마리 있어요. 얘는 지금 180만 원. 얘는 200만 원. 얘가 얘가 왜? 얘는 흰색깔이 섞여가지고요. 이런 애들이 거의 잘 안 나오거든요. 아, 참.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강아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야, 이게 정말 안타깝네요. 얘는 미국으로 가요. 미국이요? 미국으로 많이 가요. 아 그래요? 얘네들 그냥 다 되면은 또 계속 나와요? 근데 내일도 새끼 낳는 게 있고 뭐 계속 그냥 이제 그냥 아예 이렇게 생선으로 사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 건강한 거죠. 네네, 그럼요. 얘네들은 그리고 만약에 강아지들은 전염병이라 한 마리 같으면 여기 있는 강아지는 다 아프다고 보시면 되니까 저희는 그리고 철저히 관리하죠. 건강관리 또한 철저하게 한다는데 그곳에서 발견된 의문스런 약병과 주사기. 과연 약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이 바이라는 이 항생제는 상당히 좀 강력한 항생제 중에 하나고요. 이 항생제는 어린 강아지들한테 쓰면 안 돼요. 7개월령 이전의 강아지들에게 이 항생제를 썼을 때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처방전 없이 샀다라고 한다면 판 것도 같이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걸 샀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내 강아지한테 주사를 놓는 건 불법이에요. 수의사법 위반이에요. 이건 고발해야 돼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아이가 골든두들 구매를 했고요. 이분한테 계속 아팠대요. 계속 아프고. 얘 내 아는 애가 수동 아니에요? 허니. 아, 얘 아세요? 그러니까 앞다리, 뒷다리 모든 관절에 문제가 있었어요. 엉덩이가 좌우로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죠. 이건 통증도 있고요. 밑에 지금 다리도 거의 흐물흐물해요. 근데 아무도 이걸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영상이랑 보니까 항생제가 있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찾아보니 다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영업 신고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영업을 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뭐 생산업이라든지 판매업 뭐 그런 거 통틀어서 다 조사를 이걸로 한 거고 저희가 생산업은 신고가 안 돼 있어서 그건 이제 고발 사항이거든요. 지금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주민 민원을 받고 해당 업체를 찾아간 담당 공무원. 하나 둘 셋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마리가 있는 거야 이거? 학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도 이사를 못 가서 그러고 있으니까 저희는 저희대로 경찰에 해명을 할 테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넘기세요. 그리고 저희 자꾸 부르지 마시고요. 저 안에 있는 사람들 못 열어요. 영장을 가져오시던지 공문을 가져오시던지 못 열어드려요. 불법을 자행했던 애견 카페는 현재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 분양한다는 글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개들은 다 어디 갔죠? 제작진은 업체가 올린 글에서 사라진 개들의 행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다 있네요, 개들이. 그곳엔 수십 마리의 개들이 있었습니다. 와, 보기에도 지금 엄청 많네요. 너무 많아요. 아, 새끼를 너무 많이 낳아서 지금 딱 봐도 전문업체라더니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겁니까?
철장에는 교배를 위한 개들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골든도더, 리트리버, 버스터스키, 다 있던데? 거의 80%는 혼자예요. 6개월은 없어, 6개월은 없어. 그 목적이야. 전시 판매용 목적이야. 뜬장도 불법이거든요. 그럼요. 한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개들. 왜 골든도드를 미국에서는 이렇게 키웠냐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렇게 순종을 찾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종 자체는 결국엔 근친 교배를 통해서 교배가 되게 되고 그러면 유전 질병들이 생기게 돼요. 믹스 견종으로 만듦으로써 유전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아이들도 더 건강하고 우리도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생긴 종이죠. 한국에 들어오면서 마치 하나의 견종으로 등록된 것처럼 이게 또 다시 상업적으로 이용이 되고 뭔가 또 변질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야? 차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사장이 온 거예요? 사장?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저분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업체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저 MBC 실화탐사대 팀에서 나왔습니다. 잠깐만 이야기 좀 하시죠. 뭐라 할지 진짜 궁금하네요. 하지만 모습을 보인 건 개들뿐. 업체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잠깐만 이야기 나눌 수 없을까요? 입장만 좀 듣고 싶습니다. 그때 갑자기 등장한 경찰차. 어떤 거? 여기 전화가 와서 왔는데 여기 치고 들어가고 어떤 건으로 이렇게? 가래도 안 간다고. 가란 말을 안 하셨는데 저분들? 대꾸를 안 하시던데 저희야. 지금 한 분이 나오시네요. 누구시죠? 업체 관계자입니다. 나라 팔아먹었어요? 아니면은 무슨 살인을 했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데 도대체? 나라를 팔아먹어서 얘기하잖아. 나라를 팔아먹어서 이완영이야 우리가? 경찰에서 할 일이지 왜 그를 보수가 된 거 있으면은 학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굶겼어. 그럼 학대를 했으면 경찰 조사해가지고 벌금 매기면 되고 또 정 잘못했으면 구속을 시키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와가지고 이러냐고. 자신들이 무슨 죄냐며 그냥 돌아섭니다. 야. 해당 업체는 또 다른 곳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이들의 대답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MBC 실화탐사대 팀에서 나왔는데요. 장애인들 노동 착취나 좀 동물 학대, 그다음에 불법 분양, 번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대건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시원하게 해주셔야죠. 계속 말씀 안 하시는 거면 좀 인정하시는 건가요? 말을 굉장히 아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씨한테 지금 분양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하실 얘기 없으신가요? 업체 사장은 집으로 들어간 후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사장 대리인이라며 업체 관계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때리는 게 그럼 그게 불법으로 번식한다. 지네들은 다 불법이에요. 그랬다니 근데 돈을 벌기 위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반려동물을 돈 버는 수단으로만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